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대폭등 곧 시작한다. 버핏이 투자하는 반도체의 기업 140조 잭팟 터지기 전 꼭 사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제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뭐예요? 5월 15일자 미래반도체를 소개시켜드렸고, 지금 뭐한다? 미래반도체가 어제 상한가가 나와줬죠. 여기서 소식대로 상한가 나와주고, 자, 또 최근에 윈팩이라는 종목을 4월 29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좀 눌리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 상한가까지 가주면서 추가적인 분할매만 잘 하셨다고 하면 또 수익이 잘 나와주는 모습 분명하게 나와줬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뭐예요? 반도체 관련해서 4월 30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코섹시스 반도체는 무조건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역시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코섹시스라는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약 6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제가 맨날 말만 2차 전지주가 만약에 죽는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반도체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흐름을 보면 뭐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반도체 주들 뿐만 아니라 그냥 반도체 모멘텀의 종목들이 다 뭐하고 있다? 분명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금 반도체 관련 수혜주를 지금도 무조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내 계좌에 최소 1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반도체는 뭐한다? 반도체 꽃이 피었다라고 하잖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바이코리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1천만원, 뭐 1천억, 뭐 1억, 10억, 100억 이런 금액도 아니고, 지금 외국인이 이번 연도에 들어서 뭡니까? 반도체를 사고 있는 금액만 삼성전자만 9조 1천억이에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이제 코스피 매수 금액이 지금 이제 10조도 안 됩니다. 약간 9조 8천억인가 그런데 9조 1천억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상 외국인은 뭐하고 있다? 반도체 그냥 몰빵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몰빵하고 있다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반도체 몰빵한다고 하는 거랑 증시의 상승 상방 시세 뭐 이런 게 어떤 연관이 있고, 외국인이 반도체를 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한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뭐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수를 보면요, 자, 이게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해당 위아래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느낌? 두 차트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 흡사.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단기 최저 9월 30일과 코스피의 단기 최저 뭡니까? 9월 30일이 일치할 만큼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초에 상승하니 코스피가 상승하고요. 삼성전자 무너지니 코스피 무너졌다가 반등 줄 때 반등했다가 무너질 때 무너졌다가, 여기선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었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하방을 잡아주고 다시 하방을 잡아주고, 자, 그러면서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또 단기 반등이 나와주고 무너졌다가 같이 무너지죠. 또 반등 나와주고 반등 나오고 무너졌다가 반등 무너지고 반등 무너지고 반등 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차트가 거의 데칼코마니 마냥 일치한다. 뭐 완전한 일치는 사실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80% 이상은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몰빵하고 풀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풀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를 토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파른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세와 함께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뭐 할 수도 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경험했던, 사실 2019년도에서 2019년도가 아니죠. 이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이 강한 코스피 V자 반등 랠리가 무엇 때문에 나왔다?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견인을 했죠.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 외국인이 반도체를 산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다시 증시의 대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란 거예요. 그 증시의 대상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2020년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는 그냥 무엇을 사놔도 돈을 버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 수익 못 봤다. 그냥 진짜 대가리 박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주식을 한다. 이거는 그냥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늘 이게 문제가 된다 했죠. 살 것인가? 근데 지금 이 증시의 상방을 제가 누가 만들 거라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분명히 만들 거라고 했죠. 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그냥 삼성전자가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매수 대기 자금만 최소 몇 조 원, 최소 매수 대기 자금만 11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하거든요. 11조 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날에도 알다시피 매수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산다라는 거죠. 지금 9조 원 정도가 오랫동안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증시와 함께 삼성전자를 이렇게 올렸는데, 11조 원이 매수 주체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가? 얼마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 일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관련 모멘텀을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보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될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로 봤을 때 따라오는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분위기도 어떻다? 지금 전쟁 분위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전을 한반도시 정전 협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방 국가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벌써 종전 준비하면서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조만간 뭐가 나올 수 있다. 조만간 이제 종전과 함께 증시의 상방 랠리를 강하게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이 반도체가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지금 뭐 한다?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종전이 만약에 정말 이루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이미 비중을 엄청 찍어놓은 게 삼성전자고 즉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된다고요?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든지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사도 돼요. 이거는 지금 늘 말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향후 10만원 이상 갈 것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가 10만원 가기까지는 뭐한다? 시간이 사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20% 50% 오른다라고 하면은 다른 반도체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 몇 %나 오른다? 20%가 아니라 200% 500%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이 시장에서도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해요?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모아봤더니 뭐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인 주가 상승세는 뭐한다? 삼전보다도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반도체에 대한 미래, 사실 과거에는 2020년도 이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삼성전자니까 뭐예요? 그냥 삼성전자를 샀을 뿐이에요.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기업이 있었어 라고 처음 듣는 기업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주식을 하면서 접한 기업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시골길을 가다가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야, 이게 있는 기업이었구나,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산 거였고요. 2020년도에 이미 주식을 시작하고 지금 주식시장에 경험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싶다, 매매를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는 게 제일 현명하다는 거예요. 수혜주. 그러면은 어떤 수혜주를 살 것이냐? 자, 어쨌든 우리가 삼성전자를 제가 사는 것은 추천은 안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봐야 돼요. 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투자 무엇을 하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반도체 뭐다?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에 투자하냐에 따라 가지고 소재도 달라질 거고요, 부품도 달라질 거고 장비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는지 흐름은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대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는 뭐 한다?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하겠대요. 한일 협력 강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 정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함께 최근에 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일본에 뭐 하겠다, 약 3천억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R&D 관련되어 있는 연구개발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만들고 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사실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슬슬 일본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발 모멘텀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주식에서 제일 멍청한 거는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서 주식을 한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일본발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1억이고 2억이고 10억을 벌게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에 투자를 하고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일본발 모멘텀도 무언가신가 나와준다는 거고, 그러면 일본발 모멘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최근 삼성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투자한다? 전 세계에서 20조 원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다시 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재구상 하나. 그럼 당연하게 이런 일본의 반도체가 뜬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기업, 이 삼성전자 아니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경쟁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악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한다? 이런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30년에 반도체 매출의 140조 이상을 끌어내겠다 할 만큼 굉장히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에서 20조 몰려든 이런 기업들도 뭐예요? 이제 TSMC라든지 마이크론 등 절대 적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아니면 TSMC 뭐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TSMC가 됐든 삼성이 됐든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본발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조금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이게 그만큼 돈이 되니까 뭐합니까? 워렌 버핏도 제가 뭐하다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본에 투자를 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 알죠? 잃어버린 30년? 그 버블을 겪고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들게 경험했던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예요?
1990년 8월 이후 3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니케이 지수가 지금 일본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핏도 투자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성장을 지금 다시 한번 견인하고 제2차, 3차 붐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일본이 어디로서의 지금 투자를 한다? 반도체로서의 투자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번에는 좀 봐야 될 게 일본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과연 반도체 관련 시장에서 어떠한 투자를 하느냐? 자, 일본은 보면 알겠지만 라피더스라고 있습니다. 이 라피더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있잖아, 반도체 산업의 부활, 반도체 제2차, 3차 다시 반도체에서 끌고 가려고 한다 했잖아요. 이 부활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주요 대기업 8곳이 참여해 만든 신생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라피더스가. 그러니까 2나노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만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최첨단 반도체만 생산하는데 즉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근데 어떤 반도체냐? 2나노 반도체라는 거죠. 나노 반도체라는 건 나노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D램에서 들어가는 이 단위입니다. 단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D램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쟁력을 일본이 키우겠다 라고 좀 보시면 쉬운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일본의 방향성과 함께 가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고 하면요,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뭐라고 해요? 2023년도 5월 18일 뉴스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일본 정부 지원금 2조 원 받으면서 차세대 D램을 뭐 하겠다? 생산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의 나아가는 방향성과 굉장히 똑같은 그러면서 지금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일본이 D램 생산에 좀 더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20조 원 이상의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차세대 D램을 생산하는 마이크론 역시도 수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KX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KX.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량기업부로 소속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KX 하이텍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KMH 하이텍입니다. KMH 하이텍이 뭐했다? 상호 변경한 거고요. 근데 이 KMH 하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앞에 이슈를 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반도체 수출 108조 원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마이크론의 공급업체로 부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KMH 하이텍이 강세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재료 및 포장재 등을 다루는 이 회사 실적 동반 상승 기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KMH 하이텍은 이제 반도체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모멘텀이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기업이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아까 앞에 마이크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마이크론 투자 소식이 나왔을 때 KMH 하이텍이 뭐한다? 마이크론이 8조를 일본 반도체 공장 건설한다 했을 때 핵심 부품 공급 업체예요. 핵심 부품.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대 8척의 하나 약 8조 원을 투자해 일본 히로시마현에 D램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라고 했고, 이건 계획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하는 거죠. 진짜 하는 거면서 2024년도부터 양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일본발 모멘텀, 지금 반도체로서 일본 시장의 성장 상승이 다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마이크론의 D램 생산 이게 다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KMH 하이텍 분명히 과거 이슈가 됐던 만큼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KMH 하이텍이 과거에도 뭐예요? 미국 최대 반도체 마이크론이 8조뿐만 아니라 142조 투자 증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아까 핵심 부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최우수 공급사로서 강한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KX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연봉으로 봤을 때 이 고점이 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뭡니까? 삼각수렴 돌파한 자리, 굉장히 변곡점 자리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정말 상승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하면은 한 3,500까지도 열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KXI텍 분할매 포지션 잘 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들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뭐예요? 미래반도체도 운이 좋았기 때문에 3, 4일 만에 간 거지. 윈텍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걸렸고요. 윈텍 같은 게 한 달 걸렸고요. 자, 코스닥시스도 거의 한 달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2달, 3달 걸려가지고 100%, 200%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소록스도 거의 2달 걸려서 지금 한 2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죠. 자, 그처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은 사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주소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지금 2118분이 들어와 계신 채널이 있고요.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요,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실시간 무료 단타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일 장중에 매수부터 매도 사인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문의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카톡방까지 연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어와서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의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